김한표 국회의원이 14년 전 한 여성 사업가에게 빌린 돈을 갚는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6일 거제시 장평동 삼성 게스트하우스에서 국정감사 활동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자신의 채무 변제에 얽힌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사곡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문제와 청포 일반 산단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 거제풍력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견해와 국도 5호선 건설, 거제도시가스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한 여성 사업가와의 돈 거래로 불거진 논란에 대해 14년 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차용증과 내용 정령을 기자들에게 보이며 변제 과정을 해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채권자인 A씨가 지난 6월 14년 전 채무 원금 2억 원을 이자와 함께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 정령을 받았고 이를 갚은 것이 전부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17일 날 한 통의 우편물을 받습니다. 한 통의 우편물을 받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6월 30일까지 전에 빌려줬던 돈 돌려달라. 그런 그의 한 통의 전부였습니다. 그 한 통의 이 한 통의 우편물을 받으면서 그래 내가 어차피 갚아야 할 거야. 갚자. 그래 생각가지고 돈이 없습니다.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돈을 좀 빌려달라. 제 아는 지인들한테 그래 돈을 빌렸어. 빌려가지고 법정이자 이 보면은 여러분 뭐 이미 벌써 다 아시겠지만 사용증에 보면 사용금리 법정이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이자까지 합해서 제가 해당 금액을 가지고 우리 제 아내하고 또 지인 한 사람하고 같이 가서 그동안 잘 썼다, 고맙다, 늦게 줬으면 미안하다 그렇게 전달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이게 얼마냐? 그래서 법정이양 5%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옆에서 누구한테 전화를 뭐 그랬다. 그러니까 7%를 받아라. 그런 얘기를 듣고 그 변제하려고 가져갔던 이제 그 부분을 물론 그 이제 돈이 많으니까 그냥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잖아. 이제 은행에 그것을 바로 이제 넣으려고 그랬더니만 7%를 달라라고 그 사람과 연락이 되면서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제 아내가 다시 거기서 안 받겠다니까 할 수 없이 다 넣은 거예요. 나와가지고 다음 날 법정이자 5% 해가지고 전부 다 해서 본인 구자번호 다 이렇게 계좌번호로 다 연 겁니다. 넣고 사용증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데서 우리 다 돈 넣었다. 예, 그렇게 한 것이 사실은 전부입니다. 돈을 빌린 시기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결을 벌였던 지난 2000년 총선 기간이었다는 점과 돈을 마련하는 과정 등 지역 정가에서는 김 의원이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을 두고 각종 의혹들이 불거졌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약정서 있는 그대로 해서 법정이자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그 건물을 다 변제를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랬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은 뭐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그 돈을 갑자기 무슨 마련할 수 있을까? 그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겠어요. 못할 사람도 있고 할 사람도 있고. 나는 그래도 국회의원이니까 좀 믿을만하다. 저 사람 돈 떼먹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요 금원을 갚으라, 갚는데 도움 주라 이렇게 빌려준 거라. 근데 그걸 무슨 의혹이 있다는 둥, 뭐 어떻게 그 돈을 뭐 구했나는 둥. 근데 결국 이런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런 거예요. 김 의원은 채무 변제 과정에 부인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격앙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예. 어느 신문에 보니까 김의원 부인 너무 설친다. 참을 수 없는 입의 가벼움 고사가들. 이 기사는 제가 1000번 만번 양보를 해요.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한표 의원은 정치를 하기 때문에 혹여 어떻게 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가만히 있는 내 식구를 이렇게 가족을 건드린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김 의원이 6.4 지방선거 이후 당선 인사를 하지 않은 A씨의 남편을 홀대하면서 채무 변제를 요구받게 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날 여러분 잘 아시는데 이번에 공천 정말 깨끗하게 했습니다. 하고 일체 돈 공천한 것만 받고 여러분 이미 그는 다 아시는 내용이고 다음 날 새벽 4시 반까지 제가 꽃다발 들고 다 기다렸습니다. 왜? 이번 선거만큼은 김한표가 처음 시작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 도의원, 세 사람, 그 다음에 시의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있는 지력을 다해서 내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기쁜 마음에 축하해주고 싶어서 밤새도 일찍 끝난 데도 있고 일찍 안 끝난 데도 있고 개표가. 그래서 일찍 끝난 데는 다 한 사람씩 왔습니다. 와서 그동안 수고들 했다고 서로 격려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그래서 꽃다발도 그려주고 박수도 치고 저는 당사에 있는 것이 또 찾아오도 보고 그래서 쭉 기다리고 있는데 가장 먼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연이 가장 먼저 빨리 끝났잖아요. 그게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 옥포나 사등이나 다 그것을 끝났으면 다 와서 고생했다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정말 저는 그것도 보람이었고 그때 생각할 때 제가 국회의원에 대한 일종의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것 같다. 오후가 되도록 안 온 사람들한테 아마 내가 찾으니까 우리 방에서 전화를 낸 거예요. 그것도 어느 보니까 짜증을 냈었던데 짜증을 낼 게 뭐가 있나요? 다녀가라. 그래서 오는 사람 보고 내가 나무랬습니다. 그게 예의가 아니냐고. 나는 밤새도록 꽃다발 들고서 이번 선거를 총지휘한 사람으로서 정말 깨끗하게 선거혁명을 치른다고 그렇게 밤마저도 내가 뛰어다니면서 내 선거처럼 오히려 내 선거 더 열심히 했다. 왜? 그 김한표 이번에 첫 당협위원장 돼가지고 서른 친구 그런데도 얼굴 한 번 안 보이고 근데 그 예의냐 좀 뭐라 했어요. 그래. 김 의원은 채권 채무는 사인 간의 거래일 뿐인데 가족을 건드리는 보도는 참을 수 없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한표가 국회의원이 정치한다고 12년간 가족들 지하에 넣어놓고 지하 전세방에서 12년간 보냈던 그런 세월을 내가 생각하니까 이건 내 가족을 위해서도 정말 참을 수도 없다. 전에는 갚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갚았고 이제 내 돈 아니지만 빌려서라도 갚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어. 어쩌면 깨끗하게 뭐든지 옛날에 이런저런 부분이 있으면 하나씩 다 털고 가자 해서 깔끔하게 정리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식구 입이 가벼움이 어떠니? 예? 정말 우리 식구는 정치하지 말라는 사람이에요. 이거 나와서 다니는 것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조심조심 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막 키 가려가지고 그렇답니까? 거제 지역의 한 인터넷 언론사는 지난달 27일 참을 수 없는 입의 가벼움이란 제목의 칼럼을 통해 김 의원의 아내 B씨의 은행이 이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3일 자신과 부인의 명예훼손 혐의로 A 언론사를 거제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알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적어도 아기를 갖고
이 한 내용들을 제가 비난 기사 쓴 부분을 전부 다 제가 꼼꼼히 다 읽어보고 그다음에 그 잘못된 내용들 왜 그 기자들은 저한테 확인을 안 거쳤기 때문에 당사자는 저한테 확인을 안 거쳤기 때문에 기사를 이렇게 잘못 쓰는 거예요. 근데 아마 김한표를 악마로 물고 김한표한테 흠집을 내기 위해서 아마 그런 얘기를 나한테 안 물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의도됐다고 볼 수 있어요. 아마 전화 한 통화라든지 아니면 그랬으면 충분하게 이런 부분은 잘못 쓰지 않았을 겁니다. 반론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그다음 사실관계 확인이라든지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김한표 의원과 여성 실업가 사이에 빚어진 채무 변제 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지역 언론사와 명예훼손 다툼으로 이어지는 등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모닝뉴스 서영찬입니다. 형편이